영변에 핵단지가 가동되고 있고 핵시설 내 새로운 건물도 확인됐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오직 행동에만 가치를 둘 것이라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 원수 모독이라며 윤리위 제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제1야당의 연설을 방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반발했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새벽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예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내일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이후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운항을 중단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약 20개 나라가 운항 중단에 동참했고 우리나라 이스타항공도 운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등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을 유지하겠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또 우라늄 농축 장비까지 사들이려고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정보를 공개했던 유엔 측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정황들을 알리고 나섰습니다. 영변의 핵단지가 여전히 가동 중이고 핵시설 안에 새로운 건물까지 들어섰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제재를 비웃듯이 석유를 계속 밀수입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 남포항에 원유 수송관까지 깔았다는 정보도 전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영변의 원자로를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지난해 12월 냉각수 방류를 위한 수로 건설을 위해 땅 파기 공사를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 서쪽에 새 건물을 지은 것이 확인됩니다.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는 위성사진 등을 통해 영변 핵단지 등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우라늄 광산이 있는 황해도 평산에서는 지난해 1월에 있던 토사더미가 7개월 뒤 치워진 것이 목격됐다며 우라늄 채광이 진행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한층 정교해진 수법을 사용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권의 생명줄인 유류 부문까지 제재가 확대되자 공해상에서 복잡한 해상 환적 수법을 이용해 몰래 석유 제품을 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위는 특히 남포항을 불법 활동의 허브로 지목했습니다. 항구에 있는 수중 송유관을 통해 수입된 유류를 배에서 곧바로 옮겼다며 지난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140번 넘게 정제유 밀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6,400억 원을 절취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1차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등장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도 사치품으로 분류된 것으로 제재 위반 품목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비핵화 문제를 대하는 미국의 자세가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단계적 비핵화 말고 일괄 타결, 말로 하는 약속 말고 행동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2차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지만 막상 협상이 깨지자 좀 더 강경한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말이야 쉽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한 방송사와 인터뷰 중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믿느냐는 질문에 답한 내용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대면했을 때 비핵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이제 오직 행동에만 가치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거듭 압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노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미국이 필요로 하는 만큼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 범위가 미국이 목표로 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동창이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북한이 그동안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신중한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선 미 국방부는 필요한 시점에 동맹인 한국, 일본과 협력해 어떤 조치든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These sanctions are the world sanctions, and that they will be maintained until denuclearization is achieved.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긴 여정에 비유했습니다. 대화의 문을 닫진 않았지만 강경 기조로 선회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제 소동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발언 때문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현 정부를 강한 표현으로 비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렇게 빗대어 말하기도 했고 현 정부의 외교는 운동권 외교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먼저 정성호 기자가 주요 연설 내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야당 원내대표답지 않게 연설은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에서 일자리까지 국민께 죄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정부 여당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의 부활이 고용, 분배, 소득 쇼크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 경제입니다.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도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고 가짜 비핵화로 얻은 건 한미훈련 중단뿐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운동권 외교가 위험한 도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외신 보도 내용이라고 덧붙였지만 이 작심 발언으로 결국 연설은 20여 분 중단됐습니다. 연설을 재개한 뒤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좌파 포로 정권이 적폐청산에 몰두해 민생이 파탄났다며 탈원전, 보철거 등을 거론했습니다. 제안도 내놨습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독자 특사 파견, 대통령과 여야 3당 지도부 간 7자 회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선거제와 관련해선 패스트트랙 논의는 입법 쿠데타라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네, 보셨듯이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라며 윤리위 제소까지 언급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야당 연설을 방해한 폭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작 10여 분 만에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석에 다가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곳곳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순랑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몇 번이나 연설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20여 분간 계속된 소란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호통 연설로 겨우 잦아들었습니다. 참아요. 또 참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예요. 연설을 끝낸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관계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의원총회를 소집해 나 원내대표를 규탄하고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외신 보도를 언급한 걸 갖고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충성 경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고함 지르고 얘기를 못하게 하고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로 불안하던 3월 국회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어제 급하게 귀국한 가수 정준영 씨가 여성 몰래 불법 영상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이 영상을 공유한 혐의 등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이런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연애 활동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보도에 김영은 기자입니다. 푸른색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가수 정준영 씨가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입니다. 정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보도된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피해자들하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정 씨의 소속사는 오늘 새벽에서야 보도 자료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저에 관해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과 관련해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고 언급해 현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씨는 동의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해 SNS 대화방에 유포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면서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내일 오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3년 전인 2016년에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었다는 이유로 고소돼 방송을 중단했지만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3개월 만에 방송 활동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가수 정준영 씨는 3년 전에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알고 보니 경찰이 당시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부실 수사가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2016년 여름 정 씨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정 씨는 자숙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불효된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 씨의 태도는 기자회견 때와 달랐습니다. 정 씨 측은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고 대신 한 사설 데이터 복구 업체에 전화를 맡겼습니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문제가 된 불법 촬영물도 정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압수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이 사설 데이터 복구 업체가 정 씨의 카톡 내용을 대량으로 내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3년 후 불법 촬영 정황이 담긴 정 씨의 카톡 대화 내용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하진 않았지만 정 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증거들이 있어서 그거를 갖고 그 당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었고. 하지만 정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정 씨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영상이 있다는 사설 데이터 복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경의 부실 수사가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불구속 상태로 처음 법정에 출석합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 오후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서울 논현동 자택에 머물며 변호인과 재판 전략을 논의해왔습니다. 당초 오늘 재판에는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의 추락 사고 이후 사고 기종인 737 맥스 8의 운항을 중단하는 국가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같은 기종 2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스타 항공도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운항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추락 사고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미국 보잉사의 737 맥스 8 기종 운항 금지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독일 항공당국은 해당 기종의 자국 영공 운항을 금지했고 프랑스 항공안전청도 자국 운항을 막았습니다. 앞서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호주, 싱가포르 등 사고 발생 사흘 만에 해당 기종 운항 중단을 결정한 국가는 20개 정도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타 항공이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기종의 운항 중단 결정이 각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런 흐름에서 빠져 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만 운항 중단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잉 최고 경영자 데니스 윌렌버그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해당 기종의 미국 내 운항 중단을 결정해선 안 된다는 요청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가 비행을 하기에 너무 복잡해지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매사추세츠 공대 컴퓨터 과학자들이 필요하게 됐다고 썼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잉사가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737 맥스 기종에 대해 조종 제어 소프트웨어를 대폭 수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대규모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MF 연례협의 한국미션단이 한국 경제에 대해 굉장히 견조하다면서도 중단기적으로는 역풍을 맞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션단은 특히 한국의 성장이 투자와 세계 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고 고용 창출 부진과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And that's the reason why we strongly encourage the government to have a supplementary budget, a large supplementary budget and issued as early as possible that will support growth.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올해 목표 성장률인 2.6에서 2.7%를 달성하려면 국내 총생산, GDP의 0.5%를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GDP 기준으로 보면 0.5%는 약 9조 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면서도 추경 규모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추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MF 미션단은 아울러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며 사실상 금리 인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아직 금리 인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국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오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류의 인기가 참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무슬림들을 위한 할랄 산업과 이 한류를 결합하는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최대 쇼핑센터, 한류 스타들이 등장하자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K-pop songs, K-pop movie, and everything about K-pop I like. Their culture is very interesting for me. K-팝과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열풍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화장품과 식품 등 150가지 한류 콘텐츠가 이곳에 전시됐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다는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양국이 힘을 합쳐 세계 할랄 시장에 진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한류가 만나서 협력하면 세계 할랄 시장 석권도 가능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유일하게 국가 할랄 인증제를 시행할 정도로 할랄 산업을 선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류 상품이 있으니 두 나라가 함께 2조 달러대 무슬림 시장을 공략해보자는 구상입니다. 한류라는 특징과 또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이라는 특징이 서로 결합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할랄 인증을 받은 한류 상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한류타운도 올해 7월이면 이곳에서 문을 열게 돼 두 나라 기업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할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해 신남방 정책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아세안 3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손 대표가 추천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기구를 이끌어줄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반기문 전 총장 측근인 김숙 전 유엔 대사는 반 전 총장이 현재 해외 출장 중이어서 귀국 후 정부 구상을 직접 들어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밤사이 또 기계 끼임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인천시 서구의 한 폐기물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장비를 사용해 공간을 벌리고 기계에 몸이 끼인 근로자를 끌어올립니다. 어제 오후 10시쯤 인천시 서구 오류동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중국인 근로자 65살 김모 씨가 폐기물 선별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 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을 상대로 안전수칙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반쯤엔 서울 영등포역 승강장으로 들어오던 목포행 KTX에 49살 홍모 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 30분 가까이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신고했고요. 119가 와서 지금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의식도 있으시고 움직이시고 숨도 쉬시고요. 경찰은 홍 씨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엔 전북 군산시 소룡포구 부둣가에서 63살 A씨의 차량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A씨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오후 4시 반쯤엔 전북 진안군 성수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고 장자연 씨의 동료인 배우 윤지호 씨가 어제 오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3시간 가까운 조사를 마치고 오후 5시 반쯤 조사단을 나온 윤 씨 측은 장자연 문건에서 본 조선일보사 관련 인물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건에서 언급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지만 명확하게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사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정된 브렉시트 합의안도 영국 하원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습니다. 메이 총리가 EU와의 막판 협상으로 보완책까지 이끌어냈지만 하원이 또다시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결국 브렉시트가 연기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메이 총리의 새 협상안도 영국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원은 두 번째 승인 투표에서 찬성 242표, 반대 391표, 즉 149표 차로 협상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표결 직후 메이 총리는 수정안이 최선의 유일한 협상안이었다며 투표 결과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But let me be clear. Voting against leaving without a deal and for an extension does not solve the problems we face. 메이 총리는 전날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담판을 벌여 영국이 안전장치에 영원히 갇히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일방적으로 안전장치를 종료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제프리 콕스 법무상은 법률 검토 결과 여전히 영국이 EU 동의 없이 안전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하원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여부에 대해 표결을 진행합니다. 영국과 EU 모두 강력한 국경의 부활을 원치 않는 만큼 노딜 투표는 부결되고 결국 브렉시트 연기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찬반 단체는 하루 종일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북서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0.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4도나 낮은 기온인데요. 찬바람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겨울 같은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7.5도, 대관령도 역시 7.5도까지 떨어졌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낮은 곳도 많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수도권과 또 역시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구름 자체는 거의 지나고 있지 않은데요. 오늘 아침 한때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철원 영하 1.9도, 대전 영하 0.8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아침 기온 보이고 있고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과 청주 8도, 광주와 대구 10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이 아주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상의 물결이 최고 6m로 거세게 일겠고 동해상에는 풍랑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쌀이 아닌 중국산 쌀로 막걸리를 만들어 팔던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예전에도 걸린 적이 있는 업체인데 처벌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고를 앞둔 막걸리가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2대에 걸쳐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양조장에 특수사법경찰관이 들이닥칩니다. 자, 농사도 훌륭하신데요? 네. 악세부터 발견했습니다. 쌀가루 포대마다 외국산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중국산 쌀로 만든 막걸리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다 적발된 겁니다. 수입쌀을 국산쌀로 표시해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쌀을 쪄서 튀긴 막걸리 재료입니다. 외형상으로는 국내산과 외국산의 구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외국산 쌀 가격은 국산의 절반가량. 원산지가 둔갑된 막걸리는 홍대 등 서울 지역 음식점과 마트 등 전국에 최근 2년간 137만 병, 11억 2천만 원어치나 유통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업체는 이미 3차례나 원산지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벌금 100만 원 처분에 그쳤습니다. 보통 100만 원 내외에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았고 또 그 당시에 피해자들은 대부분 초범이었기 때문에 이 형량이 낮았지만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그렇게 낮은 형량을 받다 보니까 무감각해져서 계속 이렇게 위반을 지속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원은 이 업체 대표 63살 정모 씨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유통망을 추적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가 더 있는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최악의 국가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경제난과 정쟁의 와중에 대규모 정전까지 발생을 했고 식순환까지 겹쳤습니다. 약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데 미국은 현지 외교 인력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재환 특파원입니다. 베네수엘라 도심 하천 둑에 수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배수구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엿새째 차질을 빚고 있는 정전 사태에 배수 펌프까지 작동하지 않아 식순환을 겪고 있는 겁니다. 식수 공급은 10일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del Guaire, no sabemos si es agua buena o agua mala, porque ayer mucha gente se estaba bañando y le daba picazón en su cuerpo. 지속된 정전에 일부 상점에는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급히 도망가다 훔친 음료수를 떨어뜨려 주워 담습니다. 약탈 용의자들이 훔친 물건은 국수 등 생필품이 대부분. 살아가기 힘든 절박한 상황이 드러납니다. Todo, nada, un caos. No hay transporte, los servicios son malísimos, no teníamos agua, no teníamos luz. Lo que faltaba era que se nos fuera el gas, de verdad. 대규모 정전 사태에 병원 의료 장비 가동이 중단돼 환자들이 잇따라 숨지고 시내 전철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학교와 직장은 이번 주 들어 휴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해외 원조 물품을 받기를 원했지만 마두로 정부는 과이도 국회의장이 이번 정전 사태에 개입됐다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상황이 악화되자 이번 주 안으로 베네수엘라에 남아있는 모든 외교 인력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미국에서 초대형 입시 비리가 터졌습니다. 입시 브로커의 뒷돈을 건네고 자녀를 예일, 스탠퍼드 등 미 명문 대학에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시킨 학부모 등이 적발됐는데요. 기소된 50여 명 가운데는 유명 TV 스타와 할리우드 배우, 기업 CEO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자격 미달의 자녀를 경쟁력 있는 운동선수처럼 꾸며서 명문대에 입학시킨 이번 사건, 이 정유라 부정 입학 사건을 연상케 하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미국에서 입시 브로커에게 뒷돈을 주고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입학시킨 학부모와 브로커, 입시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We're here today to announce charges in the largest college admissions scam ever prosecut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We've charged 50 people nationwide. 입시 비리를 조직한 브로커 3명과 시험 감독관, 코치, 대학 직원 등 입시 관계자 13명, 그리고 학부모가 33명입니다. 보스턴 연방지방검찰청은 이들이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자녀를 예일, 조지타운, 스탠퍼드 등 명문 대학에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까지 지난 8년 동안 이들의 범행은 지속했고 그동안 브로커를 통해 오고 간 뒷돈의 규모는 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적발된 학부모 가운데는 인기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한 TV 스타 펠리시티 허퍼먼과 시트콤 풀하우스에 나온 배우 로리 러프린이 포함됐습니다. 러프린은 두 딸을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 조정팀에 넣기 위해 찬조금을 가장한 사례금 5억 6천여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n return for bribes, these coaches agreed to pretend that certain applicants were recruited competitive athletes, when in fact the applicants were not. 또 이들 일당은 유명인사 자녀들의 최소한의 입학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대리시험을 공모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핫빛조차 닿지 않는 수심 200m의 깊은 바다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결의 흔적이 남은 모래 위로 거친 바위들도 나타나는데요. 수심 100m 지점에선 작은 물고기와 이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과학자 2명이 소형 잠수정을 타고 촬영한 영상을 인도양 세이셸에서 실시간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들은 4월 중순까지 최대 300m 깊이를 탐사하는 법, 물에 잠긴 산맥이나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해양 생물을 검색하는 법 등을 보여주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개막 500일을 앞두고 각 종목을 상징하는 새로운 픽토그램이 공개됐습니다. 50명의 일본 어린이들이 손을 번쩍 들어 올리자 33개 종목에 50가지 새 픽토그램이 나타났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가 컸던 세계현을 포함해 일본 곳곳을 돌며 도쿄올림픽을 홍보할 501호 버스도 도쿄 2020 마스코트인 미라이토와 소메이티와 함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넓적한 얼음판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 뒤로 또 다른 얼음판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최근 칠레 파타고니아에 있는 그레이 빙하에서 떨어진 빙산들입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이 빙산들은 평균 기온 이상으로 기온이 오른 데다 강수량까지 늘면서 거대한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과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의 폐단을 전혀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하나당 매달 나가는 사교육비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는 1년 동안 사교육에 지출된 돈이 무려 19조 원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백승현 씨는 매달 사교육비로만 30만 원가량을 씁니다. 맞벌이를 하면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을 딱히 봐줄 데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학원으로 돌리는 분들도 많고.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학부모의 부담은 더 큽니다. 한 3분의 1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시험은 어려워지고 학교 교육은 되게 더 쉽게 평준화로 가는데 이거는 밸런스가 맞지 않잖아요. 지난해 초중고교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000원으로 6년 연속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7%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초중고 가운데 고등학생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1년 전보다 12.8% 늘어난 32만 1,000원으로 처음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앞질렀습니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이 복잡하고 다양해져 사교육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투명화 단순화하겠다는 매년 되풀이되는 교육당국의 대책으로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 가지고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공교육이 제공하는 질을 높이는 쪽으로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시민단체 등은 교육부의 대응이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있을 휴대전화가 식중독의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이 쓰는 휴대전화를 무작위로 조사했더니 10대 중 석 대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굣길 학생들 손에 휴대전화가 들려 있습니다. 친구들과 얘기하면서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자주 써요? 네, 많이 써요. 휴대전화 소독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냥 화면만 닦았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쓰는 휴대전화가 식중독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부터 초중고등학생 휴대전화 116대를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했더니 30%인 34대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균과 황색포도 상규균이 검출됐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입니다. 면역 체계가 취약한 청소년들은 더 쉽게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학교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병이 돌면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식중독균이 검출됨으로써 휴대전화가 감염병 전파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만진 후엔 손을 꼭 씻는 게 좋고 항균 티슈 등으로 휴대전화를 자주 닦아서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국내 반려견 수가 50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개에 물리는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친척이나 이웃의 개에 물렸을 때 심하게 다칠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이 여성은 다른 행인과 마주칠 때마다 목줄을 팽팽하게 당깁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아지들이 모르는 사람들 만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 상황이 좀 위험할 것 같기는 해요. 개 물림 사고의 증가는 전국 병원의 응급실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쳐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00명당 개에 물린 환자가 2011년 5.6명에서 2016년엔 7.6명으로 늘었습니다. 20명 중 1명은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할 만큼 중상이었습니다. 중상 위험은 가족이나 낯선 이의 개보다 친척이나 이웃, 친구의 개에게 물렸을 때 더 컸습니다. 이 여성도 친구의 강아지와 놀아주다가 얼굴 주변을 물렸습니다. 익숙해서 이제 놀아준다고 장난을 많이 쳤는데 갑자기 얼굴 쪽을 물었어요. 병원 가서 광견병 주사 맞았어요. 반려견의 주인과 친분이 있으니 개에게도 경계심이 없이 접근했다가 더 크게 다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견의 입장에서는 아직 내가 잘 모르는 친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나에게 적극적으로 뭔가 터치를 하려거나 컨택을 하려는 그런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한 손상을 유발하지 않을까. 면역력이 약한 노인은 개에 물렸을 때 골수염이나 폐혈증 등 심한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개에 물리면 상처가 작아도 세균 감염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꼭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의 한 마을 주민들은 지난 5년 동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해 왔는데요. 삼성과 한전, 주민들이 모두 한 발씩 양보하면서 오랜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마을입니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 5년 동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송전탑이 땅 위를 지나면 건강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기 가는 거는 좋은데
왜 안성 지역에는 송전탑을 세워서 가고 평택시 수해 지역에는 지중화로 가느냐. 송전선로를 땅 밑으로 묻는 지중화 구간을 확대해달라는 주민 요구와 추가 비용을 우려하는 한전 등의 입장이 그동안 팽팽히 맞섰습니다. 갈등 조정위원회 수십 차례 조정에도 계속된 갈등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전력과 대립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상생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한전 등은 산악 구간의 일부인 1.5km를 추가로 지중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3년까지 지상의 송전탑을 먼저 지어 전기를 공급하고 2025년 지중화 작업이 끝나면 송전탑을 철거하는 방식입니다. 지중화 추가 비용 750억 원은 삼성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평택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지을 예정인 삼성은 전기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주민들과 한전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안성시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선 앞으로 추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최근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륜차 운전자께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시고 오늘도 준법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방향 홍지문 터널 입구에 고장 차량이 있었는데요. 처리는 되었지만 터널 입구에서 밀리고 있고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보시는 화면과 같이 더딘 운행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서울대 입구 사거리에서 까치고개 부근까지 간간히 서행인 가운데 아직은 큰 어려움 없는 편이며 마포로 공덕 오거리에서 서대문 사거리까지 이따금씩 지체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월한 흐름입니다. 도심안 쪽 상황은 율곡로 안국역 사거리 부근을 비롯하여 대부분 구간 제속도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강북구 우이동 동아운수 앞에서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집회 및 한계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예정돼 있으며 올림픽대로 월드컵대교 건설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 방향 성산대교에서 염창교 사이 램프 설치 공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계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요즘 그 사세라는 말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10여 년 전에 방송된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을 줄인 말인데 지금은 강남 클럽에서 벌어진 일들을 빗대서 일부 부유층의 일탈 행위를 지칭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이 클럽들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마약과 탈세, 성상납까지 영화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발단은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었지만 수사를 할수록 사건은 커졌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이나 유통 혐의로 클럽 직원과 손님 등 10여 명을 입건했고 관할 경찰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을 밝히기 위해 관련 지구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마약 카르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시작됐습니다. 또 다른 클럽 아레나에 대한 수백억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국세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유명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승리는 스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추락해 연예계를 떠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 가수들까지 성관계 동영상 유통 의혹에 휩싸이면서 클럽 게이트라고도 불리는 이번 사건은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문제의 강남 클럽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그들만의 환락천국이 된 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클럽에서 벌어진 수많은 불법 행위들이 왜 여태까지 제대로 단속되지 않았는지, 수백억 원의 탈세가 어떻게 가능했으며 그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졌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기관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제2의 버닝썬, 제2의 아레나가 등장하는 것을 막으려면 이들을 둘러싼 유착 의혹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감시와 단속을 실시해 불법이 판치는 토양을 바꿔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한 영변의 핵단지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고 핵시설 내에 새로운 건물도 확인됐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오직 행동에만 가치를 둘 것이라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원수 모독이라며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제1야당의 연설을 방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반발했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새벽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예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내일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이후 보잉 737 맥스 8기종의 운항을 중단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약 20개 나라가 운항 중단에 동참했고 우리나라 이스타 항공도 운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내려오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졌는데요. 때문에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 서울의 아침 기온은 3.6도로 출발했는데 오늘은 이보다 4도 낮은 영하 0.4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떨어진 만큼 겨울 같은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천과 대관령의 아침 기온은 영하 7.5도에서 시작하고 있고 바람이 불면서 실제 기온보다 체감 온도가 더욱더 낮은 곳이 많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또 일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건조한 대기 상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곳이 거의 없고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한때 일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전국에 구름이 가끔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철원 영하 1.9도, 춘천 영하 3.9도, 안동 영하 2.5도, 전주 영하 2.1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아침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쌀쌀하거나 추운 곳이 많은 만큼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철원이 6도, 서울과 청주 8도, 광주와 강릉은 10도, 부산과 제주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과 서해상,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 4m로 높게 일겠고요. 특히 오늘 동해상의 물결이 아주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최고 6m의 거센 물결이 일겠고 풍랑 경보가 발효 중의 상태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나와 있고 금요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에 전해드린 뉴스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